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반월연골판 이식 클리닉을 맡고 있는 이동원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반월연골판 이식술 관절 간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반월연골판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반월연골판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반월연골판 이식술 시에 관절 간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반월연골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월연골판이 없다라는 의미는 관절염 악화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관절 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운데 보이는 반월연골판입니다. 만약에 반월연골판이 없다고 하면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가 만나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 연골이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연골 쪽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관절 연골이 빨리 닳아서 없어지는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옆에 MRI 사진 보시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 뼈를 덮고 있는 회색깔의 연골도 있고, 이런 삼각형 모양의 연골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연골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체중이 부하가 될 때 충격을 흡수해주고 무게를 골고루 분산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반월연골판이 없다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뼈와 뼈가 만나기 때문에 관절 연골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월연골판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무릎에 체중이 부하가 될 때 이러한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는 데 비해서 연골판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한 부분으로 국소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부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 연골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니까 관절염이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골판이 없어지면 관절 연골에는 평소보다 체중의 무려 2배에서 3배 정도 압박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반월연골판이 없다라는 것은 관절염 악화랑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남자 환자 엑스레이 사진인데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해왔습니다. 22세 남자 환자 맞습니다. 오른쪽 무릎 보면 외측 관절 간격이 다 좁아져 있고 뼈끼리 들러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정상은 왼쪽 반대쪽처럼 관절 간격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연골판이 없음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20대라도 보시는 것처럼 반월연골판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관절염이 급속하게 악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관절경으로 들여다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관절 연골도 다 닳아서 뼈가 다 드러나 있을 정도로 매우 황폐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골판이 없을 때에는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해 보았을 때 바깥쪽이 내측보다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즉, 내측 반월연골판이 없는 상태보다 외측 반월연골판이 없는 상태가 무릎에는 더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뼈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측 안쪽의 뼈 모양은 위에 대퇴골은 볼록한 모양이고 아래 경골부는 오목한 모양이어서 어느 정도 뼈에서 안정성이 잡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측의 경우를 보면 위에 대퇴골도 볼록하고 아래 경골부도 이렇게 볼록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뼈에 안정성이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골판이 없는 상태에서는
뼈와 뼈끼리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안쪽의 경우에서는 볼록하고 오목한 게 만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는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서는 볼록한 뼈가 만나서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보면 반월 연골판 이식 수술을 할 때 반월 연골판을 절제하고 나서 안쪽 연골판의 경우는 1년 이상 경과한 시점, 바깥쪽 연골판을 절제하고 나서는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외측 반월 연골판이 없는 상태에서 관절염이 그만큼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엔 반월 연골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반월 연골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중요한 반월 연골판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반월 연골판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월 연골판 이식이 필요한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요양급여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이 중요하겠죠. 나이 만 20에서 45세가 되겠고, 적응증을 보면 내측 또는 외측 반월 연골판을 아전절제술, 전절제술 시행하고 나서 보존적 치료 후에도 무릎 통증이 소실되지 않거나 급격한 퇴행성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월 연골판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는 반월 연골판이 없다는 것은 관절염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은 급격한 퇴행성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와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아전절제술은 부분 절제술보다 테두리까지 더 절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부분 절제술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테두리가 남겨지면 연골판 기능에 큰 손상은 없을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테두리 부분까지 넘어가면서 절제를 하게 되면 연골판의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아전절제술 상태라는 것이고, 테두리 부분까지 다 도려내면 전절제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연골의 상태, 손상 부위 연골 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여야지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반월 연골판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젊은 나이에 반월 연골판이 없는 상태에서 퇴행성 변화는 진행되지 않은 경우, 건강한 무릎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고 교과서적으로도 인정되는 반월 연골판 이식술의 적응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2015년에 AJSM이라는 세계 최고 정형외과 저널에 실린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반월 연골판 아전절제술 절제술 후에는 관절 연골 마모가 진행이 되었으나 반월 연골판 이식술 후에는 관절염 진행 속도가 늦춰졌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반월 연골판 절제술 전에 관절 간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골판을 절제를 하고 나서 1년 이상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되었던 관절염이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고 진행되는 속도가 점점 늦춰지더라. 그 말은 즉슨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하면 관절염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전절제술 혹은 절제술 후에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되는 게 예상되는 경우에서 연골 상태가 비교적 건강하다면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늦지 않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월 연골판이 이런 식으로 전절제술된 상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와 아래의 연골 상태는 비교적 깨끗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해주면 관절 연골을 충분히 보호를 해줄 수가 있고 관절염 진행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반월 연골판 이식술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접하다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과 건강보험 인정 기준 간에 상충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반월 연골판 절제를 하고 나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하되 예방적으로 시행을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인정 기준을 보면 비교적 건강한 연골 상태일 때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연골판 절제술 후에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아전절제술 상태입니다. 이렇게 절제술 후 1년 지나고 봤더니 왼쪽 관절 간격을 보니까 바깥쪽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오른쪽의 바깥쪽과 비교해 보면 한 50% 정도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통증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상 관절경으로 들여다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판이 없음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연골판 이식술을 해주어도 관절 연골 병변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월 연골판 절제술 후에는 통증이 없더라도 관절염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6개월에서 1년마다 주기적으로 잘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통증이 악화되거나 관절염이 조금이라도 진행되는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프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X축이 관절염 진행되는 정도이고 Y축이 통증입니다. 초기 관절염에서는 통증이 없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관절염이 중기 이상 진행되다 보면 통증이 급격히 악화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보통 반월 연골판 이식술 절제술을 하고 나서 통증 없는 구간은 여기 구간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관절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통증 없는 구간을 거치다가 관절염이 진행되는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통증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이미 관절염이 이렇게까지 진행돼 버린 시기이기 때문에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하기에 늦어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수술한 적도 없는데 관절 간격이 좁아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MRI를 찍어 보니까 왼쪽 무릎의 외측 반월 연골판이 거의 소실이 되어 있죠. 이 환자의 같은 경우는 외측 반월 연골판에 원판형 기형이 있던 상태에서 오랜 시간 거치면서 연골판 조직은 다 소실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스레이를 보시면 왼쪽 바깥쪽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죠. 그런데 이 환자는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연골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더 늦지 않도록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한 40대 초반까지는 증상이 없이 잘 지내왔던 환자인데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MRI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관절 간격이 다
좁아져서 뼈끼리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바늘 연골판의 테두리 부분은 조직이 다 흡수돼서 없어져 있고 원판형 기형 일부가 관절 중심으로 조금 밀려나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바늘 연골판 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동안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구간을 거친 것이고 관절염이 지금처럼 악화되는 순간에 통증이 갑자기 확 온 것인데 이것처럼 관절끼리 거의 들러붙어 버렸으니까 뼈끼리 들러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늘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환자의 경우에서는 증상이 나타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도 바늘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측 바늘 연골판 기형이 있던 상태에서 오랜 기간 상당 부분 조직이 소실되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연골판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연골 쪽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었을 텐데 초기 중기에서는 통증을 잘 못 느꼈던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47세이지만 인공관절 할 때까지는 최대한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관절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늘 연골판 절제술을 하고 나서 6개월 혹은 1년 시점에 저는 스펙트 CT라는 해기학 검사를 합니다. MRI 상에서 보이지 않는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양측 바늘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모두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환자의 경우에서는 양측 모두 증상을 별로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늘 연골판 이식술 시기를 타이밍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해기학 검사로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정도를 먼저 평가를 해본 것이죠. 보았더니 오른쪽하고 왼쪽 관절 간격이 똑같이 좁아져는 있지만 왼쪽 바깥쪽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부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우측에 비해서 좌측의 경우 연골판이 없는 부분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늦지 않게 바늘 연골판 이식술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늘 연골판 이식술 시에 관절 간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늘 연골판의 기능은 무릎 관절 안에서 기둥 역할을 한다. 뼈와 뼈 사이에서 엄청난 부하를 이겨내려면 바늘 연골판이 튼튼하게 잘 받쳐주고 있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이 튼튼해야지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바늘 연골판 기능이 부실해지면 기둥 역할이 무너지면 뼈와 뼈 사이에서의 굉장한 압박을 연골 쪽으로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관절 간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침대의 매트리스 스프링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매트리스는 좋은 스프링이 안에 장착이 돼 있어서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난 반면에 안 좋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의 퀄리티가 낮다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손만 채워져 있어서 충격 흡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난 체중 부하가 가해질 때 튼튼한 용수철이 있으면 충격 흡수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용수철이 부실하면 충격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측 바늘 연골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퇴행성 변화가 오면 기존의 약했던 연골판이 더 약해지는 상태가 되니까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좁아지진 않더라도 바늘 연골판이 없는 부분에서의 바깥쪽 끝에 테두리가 많이 좁아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의 불편감은 있었다. 그러나 그럭저럭 지내왔다. 37세 여성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외측 바늘 연골판은 소실이 되어서 없어진 상태고
연골 밑에 뼈에까지 스트레스가 부하가 되는 병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로 봤더니 오른쪽 외측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연골판의 기둥 역할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뼈와 뼈 사이에서의 관절 간격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엔 엄밀하게 따지면 뼈와 뼈끼리는 붙었어도 사기 관절염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들러붙은 양상은 아니기 때문이죠. 연골판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둥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뼈와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이 무너지면서 좁아진 건데,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 사기 표현이라는 말은 쓰진 않아도 관절 간격이 이미 다 좁아져 있기 때문에 반월 연골판 이식술은 힘든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연골판 이식술 시에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으면 무엇이 문제냐? 보시는 것처럼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위와 아래에서의 뼈에 가해지는 압박이 더 커지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반월 연골판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월 연골판은 아무리 제자리 위치를 하려고 해도 바깥으로 빠지려는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 안을 벗어나서 관절 바깥으로 반월 연골판이 밀리게 되는데, 이런 것을 연골판 탈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연골판은 충격 흡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연골판이 관절 바깥으로 빠지려는 힘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과 뒤쪽에서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연골판 기능이 잘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하면 자연 상태에서의 이런 견고한 고정은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골판이 느슨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특히 관절 간격이 더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연골판이 자꾸 밀려나가는 힘을 더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연골판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니까 어느 한 부분으로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부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연골판 이식술을 했어도 관절염은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약해 드리면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하게 되면 반월 연골판이 관절 바깥으로 밀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반월 연골판 탈출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관절염이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연구 결과를 하나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제가 했던 연구 내용은 관절 간격과 반월 연골판 이식술 결과와의 관계였습니다. 2022년에 OJSM이라는 스포츠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결과는 연골판 이식술을 하고 나서 5년 출시 결과를 봤을 때 이식술 시행할 당시의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경우, 특히 3mm 미만이었던 경우에서는 연골판 탈출이 더 심하고 관절염이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절 간격은 보시는 것처럼 관절 끝에서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고, 여러 환자들을 보았을 때 중간값인 3mm를 기준으로 봤을 때 3mm 미만으로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었던 경우에서는 연골판 탈출이 더 심하고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안 좋은 결과를 보였다. 3mm 이상인 그룹과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식의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연골판 이식술 시행 당시 관절 간격이 3mm 이상 유지되었던 경우에는 이식술을 하고 나서 4.3년이 지났을 때에도 외측 관절 간격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연골판도 제자리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월 연골판 이식술 시행 당시 관절 간격이 3mm 미만이었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미 오른쪽 바깥쪽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던 상태에서 2.8년 후에도 관절 간격이 좁아진 상태로 그대로 그냥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살짝 늘어난 느낌은 있지만 관절 간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더 좋아지진 않고
그냥 좁아진 상태로 지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3mm 미만으로 관절 간격 좁아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2.8년 지난 시점에서 MRI를 찍어 봤을 때 연골판이 이렇게 관절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 연골판 이식술은 인공관절 수술과는 달리 생체 조직을 무릎에 이식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말기 관절염 무릎을 깨끗하게 절제를 하고 금속으로 덮어 씌우면서 새로운 관절로 만들어주는 수술인 반면에 반월 연골판 이식술은 무릎 주어진 환경 내에서 연골판을 이식을 해서 거기서 생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절 간격이라든지 연골 상태, 이러한 무릎 환경이 잘 유지되는 상태에서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해줘야지 10년, 20년 생착이 잘 돼서 안착이 잘 되고 오래 쓸 수가 있는 반면에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연골이 깨지면서 망가지고 이렇게 무릎 환경이 나빠진 상태에서는 반월 연골판 이식을 해주면 조기에 퇴행성 파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기 실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